2026년 김포, 끓는 냄비를 박차고 나갈 결단의 시간. 이제 문제는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가 아닙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어떤 도시가 살아남고 어떤 도시가 도태되는가라는 냉혹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김포를 떠올리면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비유를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김포는 겉보기에 위태로운 도시는 아닙니다. 인구는 50만을 넘었고 신도시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너무 느린 사이 도시의 기초 체력은 분명한 한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재정 자립도는 경기도 평균 35.9%에도 미치지 못하고 GRDP와 1인당 GRDP 역시 인구 규모에 비해 경기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내 여러 도시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며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동안 김포는 자영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취약한 경제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접경지역 규제와 중첩된 제한, 과거의 난개발, 중앙정부의 외면은 도시 경쟁력을 꾸준히 갉아먹어 왔습니다. 서울 옆에 있지만 서울과 단절된 도시, 서울 중심부로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 하나 없는 현실은 김포를 수도권의 외딴섬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통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 관광과 청년 정주를 좌우하는 도시 생존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김포는 도시 구조를 바꿀 제대로 된 비전,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김포 경제의 앵커가 될 전략 산업 육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기업 유치만을 해법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김포의 여건에 맞는 AI,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직접 키워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낮은 재정 자립도와 자영업 과잉 구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둘째, 무늬만 관광이 아닌 찐 관광을 통한 내수 시장의 구조적 회복입니다. 지역 상권의 회복은 개인 자영업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슬럼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권을 살려야 하고 살리려면 결국 내수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나 김포의 인구 구조만으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상권은 늘었지만 소비는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김포의 상권은 더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필요합니다. 외부 소비를 끌어오지 못하면 내수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포는 강화 파주 고향 서울 인천과 같은 경쟁 도시들에 비해 관광 자원이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있는 자원도 철조망과 군사시설,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소규모 콘텐츠 보완이나 개별 상권 정비만으로는 과잉 상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관광은 없으면 만들어야 하는 산업입니다. 김포는 서울 시민의 당일치기 방문에 기대는 도시가 아니라 서울을 찾는 연간 1,400만 명의 외국인을 겨냥한 관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김포를 목적지로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경유지의 흐름을 바꿀 킬러 콘텐츠와 앵커 역할을 할 핵심 관광 자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관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김포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셋째, 철도,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단입니다. 5호선 연장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입니다. SOC 사업은 결정 자체가 늦어지면 도시 성장의 시간표를 잃게 됩니다. 교통은 수요가 성숙한 뒤에 놓는 기반이 아니라 미래의 산업과 인구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할 조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계산서와 절차에 머무르지 않는 정치적 특단이 필요합니다. 2026년은 김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입니다.
서서히 끓는 물속에서 위기를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뜨거운 냄비를 박차고 나와 도시의 체질을 바꿀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시장의 흐름이 우리를 도태시킬 것입니다. 2026년의 선택이 김포의 다음 10년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덕천